스템 잉글리시 퀵 스타트 가이드. 지금부터는 구문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독해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구문 메뉴인데, 구문과 독해가 어떻게 틀리냐? 맨 처음에는 독해와 구문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문제풀이도 하나면서 하고, 구문도 하나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 기능이 굉장히 많아져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기능들은 독해라는 이름으로 좀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고 나서 디테일하게 문장을 분석하고 단어도 찾아보고 형식도 좀 지정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세분화된 작업들을 위해서 독해와 구문이 나뉘었고요. 버튼의 색상을 약간 뭐 비슷한 기능들도 있고 그래서 어, 좀 많이 두드러지게 바꾸진 않았고요. 색상만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독해에만 있고 일부는 구문만 있는 기능도 있는가 하면 어떤 뭐 단어 찾기 같은 경우는 독해에서도 되고 구문에서도 되고 이렇게 이제 양쪽 다 기능이 살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상단에 있는 메뉴들은 그 독해에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다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우측 버튼부터 이름이 같지만 기능은 다를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정보 버튼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밑에 문제풀이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시험 유형이라든가 문제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배제한 상태에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이 아니라 그것의 원래 문장, 원문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메뉴는 바로 M 메뉴입니다. M 메뉴는 보시면 세 개가 있네요. chunk, sentence, 그 다음에 paragraph. 세 개가 있는데 뭐 의미상으로 보시면 패러그래프는 뭐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죠. 자, 패러그래프를 눌러볼게요. 패러그래프는 문장 전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문장 전체를 보여주고 여기 보시면 약간 사이가 떠 있어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여기는 예를 들면 단어를 찾아볼게요. effect, effect, 단어가 shrink, shrink, 그 찾은 문장의 apparent, 밑에 apparent,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는 해석도 이렇게 그 문장 밑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필요할 때 보고 싶을 때 9번을 눌렀다가 다시 필요 없으면 9번을 눌러서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나타나 있는 것과 필요할 때 꺼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몰라서 궁금해서 보는 것과 그냥 막 던져주고 읽어보라고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듯이 수업 시간 중에 분석할 때도 선생님이 직독직해를 하고 이 문장은 의역된 전체 문장도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꺼내보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게 다시 없애버려야죠. 그걸 계속 놔둔 상태에서 뭔가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토글링 9번 키를 눌러서 그냥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8번을 눌러볼게요. 8번을 눌러보면 선생님이 분석해 놓은 내용들, 그 다음에 강조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구문 분석된 이 문장만의 분석 내용이 보이기도 합니다. 안 보이게 하려면 다시 8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글링입니다. 보이게 했다가 안 보이게 했다가 마찬가지로 이 문장의 어떤 문법적인 설명이나 뭐 갖가지 뭐 그건 이제 구애를 받지 않고요. 자기가 지정해서 학생들이 나중에 PDF 파일이나 이런 거 줄 때 참조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또 있다면 이렇게 색깔이 비슷해서 똑같다고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저는 주석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뭐 해설, 주석, 뭐 어떤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문장 사이사이가 떨어져 있는 것은 그 사이에 뭐 해설, 구문 분석, 그다음에 해석, 그다음에 다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장 전체를 보여주는 것. 지금 현재는 좀 사이를 키워서 그런 건데 실제 크기로 보시면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크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고요. 제가 좀 키웠기 때문에 확대를 한 상태에서 보고 계신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정크 배열은 뭐냐? 정크 배열은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청크 배열. 일단 청크 배열을 선택했더니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데요. 청크 배열은 실제로는 눈속임일 수도 있는데 뒤에 보시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잘못해서 지워버렸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뭔가 키를 누르면 하얀색으로 좀 바탕색과 똑같이 되어 있는 그 폰트의 색상을 일부분을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부분을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지금 한 문장을 세 개로 쪼개서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이제 문장에 사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사선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선 처리하는 것은 강의를 하실 분들 아니면 교재를 편집하는 분의 자유고요. 저희가 그냥 모든 문장에 사선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청크 보기를 사용하실 선생님들은 문장에서 사선 처리할 부분들을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기능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런 기능을 써야 될 것인지 뭐 대부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실 텐데요. 일부 학생들 보면 문장 앞부분 직독직해야 하고 그 다음 청크 넘어가서 그 다음 부분 직독직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문장을 완벽하게 한 문장을 딱 주고 나면 앞부분 다 해석하지도 못한 상태로 뒤로 넘어가서 뒤에 있는 어떤 어구랑 합쳐서 결론을 내려버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독직해에 익숙하지 않고 자꾸 그냥 감으로 문장을 해석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예 보여주지 않고 앞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여기서 해석을 완벽하게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that 이하로 넘어 that 이하라고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장치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선 처리하는 건 뭐 저는 이 문장 같은 거 아예 사선 처리 안 하고 한 문장으로 그냥 보냈는데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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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대로 우리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여행을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뭐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직독직해에 룰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툴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센텐스 배열입니다. 센텐스 배열은 눌러보시면 문장 단위로 배열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장 단위로 배열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패러그래프로 보여주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고 지쳐해요. 그래서 조금 그 압박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센텐스 배열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센텐스 배열 하다 보면 이렇게 이쯤에 가면 이게 너무 밑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스크롤링을 하셔도 좋지만 마우스로 스크롤링 하거나 아니면 전자펜으로 여기를 스크롤링을 하셔서 여기를 이렇게 스크롤링을 하셔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크롤링 하지 마시고 자, 키보드가 있다면 뭐 키패드에서는 안 됩니다. 키패드에서 하시려면 이 럼나키를 눌렀다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 키보드는 달려 있을 테니까 키보드에 화살표 있죠? 에로우 키라고 하는 거 위, 아래, 좌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로우 키에 뭐 밑에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키 있죠? 일반적으로 하나씩 누르면 한 획 밑으로 넘어가는 그 키를 누르시면 여기다 마우스 커서를 놔두시고 눌러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 가장 상단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를 가장 상단으로 놓고 싶다. 그럼 여기다 마우스 마우스 커서를 놔두시고 누르시면 그쪽이 가장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센텐스 배열을 할 때는 이렇게 애들과 문장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문장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문장 배열 방식을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청크는 의미 단위로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이 사선 처리, 여기서 끊어서 애들한테 문장을 직독직해를 유도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청크 배열을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뭐 센텐스 배열은 문장 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이게 입력돼 있으면 무조건 이거는
지원이 될 거고요. 아니면 패러그래프 배열 방식이다.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청크 배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으로 제 문장을 불러들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선 처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교재 관리 부분에서 이 문제 편집, 원문 편집을 하실 때 사선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선 처리를 하지 않은 문장은 청크 배열은 딤드 되어서 아예 선택이 되지 않게 돼 있다. 자, 센텐스 배열이나 청크 배열을 똑같이 이것들을 계속 나열해 나갈 때는 요 버튼 중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거나 키보드나 키패드에 플러스 표시, 그리고 이 쭉 일렬로 되어 있는 1, 2, 3, 4, 5, 6, 8, 9, 0 마이너스 이퀄 뭐 이렇게 됐을 때 플러스가 이퀄 위에 시프트를 눌러야 되게끔 돼 있어요. 그때는 그냥 플러스 키만 누르셔도 됩니다. 만약에 우측에 따로 키패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 표시를 누르셔도 되고요. 나중에 자세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키나 아니면 키보드 상의 키패드 상의 플러스 키는 기능이 요 기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문제 퀴즈에서 정답을 이렇게 체크할 때도 누르면 자동으로 얘가 정답을 맞춰 나가면서 가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멀티 펑션 다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따로 떼놨고요. 이것만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정답, 다음 문장 이런 것들이 계속 배열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M 메뉴에 대해서 구문의 M 메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